안녕하세요. 네, 유치원 교직 논술 1회 유아교사론 1편 보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이 이 교재가 출간이 돼서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유튜브 강의에도 유튜브 채널에도 강의가 올라가겠습니다만 저희가 5월 3일인가요? 5월 3일에 유치원 교직 논술의 어떤 응시자 유의사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치 않게 지금 보강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선생님, 지금 교재와 관련해서 이 자료는 지금 다페스 임용고시학원 거기 실비아 코너 그 학습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요것을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비아 김 개인 카페에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예시 답안 편인데 그 자료에 4페이지를 보시면 2019학년도 불과 몇 개월 전에 그 임용시험에서 그 유치원 교직 논술의 8번 응시자 유의사항의 8번을 급작스럽게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답안지에는 하위 문항의 문들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고 하위 문항의 해당 번호 및 그 다음에 기호 등을 쓰고 답안을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시험이 한 달이 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변경을 해서 저희가 그때도 2019학년도에도 조금 이제 변경된 답안으로 쓰느라 약간 연습이 필요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바뀐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5월 3일에 출시와 관련해서 응시자 유의사항이 변경된 부분을 보니까요. 자료 6페이지에 8번 문항이 답안지에는 문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하여 작성하시오로 변경이 되면서 답안에 번호 체계를 사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라는 그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9학년도 이전에 2018학년도까지의 답안지 양식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어떤 분께서 그래서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이 뭐냐, 번호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냐라고 하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5월 10일에 작년과 같이 그러니까 2019학년도와 같이 필요한 경우 하위 문항에 번호나 기호를 써도 되고 글로 써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2019학년도의 양식과 그 다음에 그 이전의 양식을 모두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답변입니다. 이렇다면 두 답안이 모두가 인정이 될 겁니다. 그 답변이 6페이지에 제가 같이 실었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미 둘 다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9학년도 출시의 어떤 응시자 유의사항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습득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에 번호 체계와 그렇지 않은 체계를 모두 다 실어놓은 이유는요. 또 언제 변경이 될지도 몰라서요. 실은 제 상반기 올해 강의가 출시뿐만 아니라 2020학년도를 겨냥한 강의이기도 하죠. 2020학년도 응시자 유의사항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은 자료에는 번호를 쓴 것과 번호 쓰지 않은 것 둘 다 실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떻게 번호를 쓰라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고 번호를 쓰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저희가 조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예시답안, 모든 실전 그 대비 문제와 기출 문제에 교재 1에 있는 유아교사 론편 1에 있는 모든 실전 문제와 기출 문제 예시 답안을 지금 자료에 모두 실었습니다. 다시 담아서 10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10페이지가 교육 철학과 관련된 그 실전 문제였는데요.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단 번호 체계 먼저 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번호 체계를 보시면 당시 그 실전 대비 문제는 그 챕터 4의 실전 대비 문제는 본론이 3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본론이 3개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1, 2, 3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 본론의 내용 체계가 교육 철학과 그 다음에 어떤 교사가 교육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교육 철학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교사가
정립하기 위해 교육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두 파트로 나눠졌고요. 교육 철학의 필요성은 세 가지를 적으라 그래서 제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눴었고 이 교사가 교육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그냥 그거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2번을 그대로 써서 몇 가지 써라가 아니라 한 가지 요소였기 때문에 2번으로 서술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 2는요. 본론 2는 부모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실존 철학이죠. 실존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사와 유아 관계를 또 이제 세 가지였나요? 세 가지 얘기하고 또 대화적 관계에서의 주된 대화가 뭐냐, 대화의 어떤 형식이 뭐냐 이런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본론 2에서는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고 2번과 3번은 기억과 니은, 디귿으로 해서 또 하위 요소 세 가지를 적는 문제였죠. 본론의 3번은요. 본론의 3번은 두 가지 요소, 포스트 모더니즘과 유아교육에 그것이 유아교육에 주는 시사점 해서 두 가지 요소를 쓰면서 두 번째 요소의 하위 세 가지를 하위 요소 세 가지를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번호 체계는 이렇게 됐었어요. 챕터 4 실전 문제의 번호 체계는 이렇게 됐었는데 그것을 옮긴다면 선생님 자 보십시오. 옮긴다면 넘어가시면 일단 제가 이것과 이것의 연결고리,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은 다른 차원을 답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다른 차원의 문두에 시작되는 말이 이미 1과 원가로 1과 2를 구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접속사를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요소, 기억과 니은, 디귿은 첫째, 둘째, 셋째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분석해 보시면요. 본론 1에 일단 서론과 결론은 선생님들이 하실 필요가 없죠. 전혀 변경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본론 1을 보시면요. 교육 철학은 첫째, 교육 현실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 현장의 문제 개선을 위한 교사의 주도적 참여는 일정한 교육 철학적 안목이 있을 때 가능하다. 둘째, 니은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전체적 시각의 회복과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사는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게 셋째였습니다. 셋째,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대처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교육이 학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가능해진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할 때 두 번째 요소가 철학의 정립이었죠. 그래서 바로 그냥 시작했습니다. 교사가 교육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교육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철학적 태도로 의문을 제기하고 성찰하면서 자신이 수행하는 교육활동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본론 2요. 본론 2에 해당하는 요소 이것도 본론 그 원가로 1, 2, 3이 각기 다른 차원이었고 다른 어떤 문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접속사를 쓰지 않았고요. 다만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은 뭐 몇 가지씩 써라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가를 제시한 부모의 실존 철학은 이것이 1에 해당하는 거였죠. 집단에 해소되지 않고 공통성에 의해 통분되지 않고 하나하나 타에 견줄 수 없는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거 개성적인 두 실존이 만나는 교사와 유아는 첫째, 기억, 상호 인격적 친교의 관계이다. 교사는 유아를 인격체로서 목적시하여야 하며 수단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게 구도적 동반자 둘째, 구도적 동반자 관계이다. 교사는 동등한 참여를 통해 유아의 암과 삶의 동반자로 존재한다. 셋째, 그 다음에 대화적 관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사는 유아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인격을 부화시켜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대화적 관계에서의 주요 형태를 좀 더 살펴보니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접속사 없이 그대로 문두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 첫째로 나왔습니다. 첫째, 대화로서 위장된 독백이 있다.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한다. 니은에 해당하는 것. 둘째, 실무적 대화가 있다. 객관적 이해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대화이다. 디귿에 해당하는 거. 셋째, 진정한 대화가 있다.
정체성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여 책임을 지고 응한다. 진정한 대화가 부부가 강조하는 대화적 관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시작할 때요. 바로 문도 시작했습니다. 나의 A에 해당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게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불변의 객관적 진리를 거부하며 탈중심화 다양성, 거기 한 칸이 띄워져 있네요. 붙여야 되는데 다원성, 불확적성, 불확실성 등을 중시한다 되어 있고요. 유아 교사에게 주는 시사점이 동그라미 2번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억에 해당하는 게 첫째, 거대 담론의 해체이다. 진리나 불변하는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니은에 해당하는 게 둘째, 다양성과 다양성을 수용한다.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상대적이고 다원적인 관점에서 현장을 바라본다. 디귿에 해당하는 거 셋째, 공존과 상호 연대이다. 타자에 대한 관심과 관계성, 상호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이처럼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반성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교육 철학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가 결론이었죠. 선생님, 이 문제 쉽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법칙을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가 같은 차원이라면 첫째, 둘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가 같은 차원이었다면 만약 기억, 니은, 디귿이 없었을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것이 같은 차원의 측면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같은 그 본론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원의 어떤 질문들이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 접속사를 굳이 쓸 필요가 없고 문주로 시작하셔도 되는 게 이미 논리적 틀은 체계는 출제자가 맞춰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두로 바로 시작하셔도 그것이 논리적 체계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접속사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같은 차원의 것을 몇 가지 적으라고 할 때만 첫째, 둘째, 셋째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동그라미 원가로는 접속사를 전혀 쓰지 않고 번호만 삭제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첫째, 둘째, 셋째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 우리가 번호 체계를 이렇게 쓸 때요. 이런 번호 체계를 그래서 바꾸지 않잖아요. 이것들을 한국말로 쓴다 그래도 바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억, 니은, 디귿을 처음에 첫째, 둘째, 셋째로 쓰셨다면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부분도 그냥 첫째, 둘째, 셋째로 쓰십시오. 그게 채점자가 더 이해하기 쉬운 깔끔한 글이 됩니다. 명료한 글이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대신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쓰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첫 띄우고 번째이고요. 첫째는 그냥 띄우지 않고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붙여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한 칸, 두 칸을 차지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접속사는요. 가능한 한 칸을 적게 차지하셔야 본론의 선생님들의 생각을 서술하실 분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는 첫째, 둘째, 셋째로 쓰시고요. 또한 이런 번호 체계 말고 또 하나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 그냥 나열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건 또한이라는 접속사를 쓰실 수 있고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는 마지막이라는 접속사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선생님 채점자가 이걸 찾으려고 하면 한 번 더 주의를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채점자가 우리보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를 채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분들이 가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명료하게 첫째, 둘째, 셋째 선생님들의 생각을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넣어주시는 것이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을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첨삭을 제가 직접 하잖아요. 그럼 첨삭하다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달라요. 첨삭 속도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글쓰기를 글을 쓸 때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글쓰기를 쓰시려면 선생님들이 글에서도 논리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해진 60분의 시간 동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답안지 작성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글이 되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면 챕터 5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5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챕터 5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교직간인데요. 페이지 14페이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번호가 있는 16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6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요. 자, 번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론 본론은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본론만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고요. 본론에 해당하는 게 두 가지 차원이 있네요. 본론 1에 해당하는 게 두 가지 차원이 있고 이 두 번째 차원에서 번호가 기역, 니은, 디귿으로 가게 되네요. 그 다음에 본론 2요. 본론 2에 해당하는 게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까?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세 가지 차원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각각의 1에 해당하는 게 세 가지 또 하위 요소 적어야 되고요. 2에 해당하는 게 두 가지를 적게 되어 있고요. 3에 해당하는 게 두 가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 3인가요? 본론 3은 네 가지네요. 그냥 같은 차원을 네 가지를 적으라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선생님 얘 경우는요. 우리가 대략 번호 체계만 본다라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 없을 테고 얘들을 첫째, 둘째, 셋째로 바꿔주겠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는 같은 차원의 것을 네 가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얘를 첫째, 둘째, 셋째로 바꿔줄 겁니다. 얘는 같은 차원의 네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그것이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면 굳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프롬로그가 제시한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발달 단계인데 그 발달 단계의 명칭이 첫 번째 연계하기, 두 번째 대안 찾기, 세 번째 반성적 사고하기, 네 번째 유아와 가족, 지역사회에 참여 이렇게 단계명이 네 가지가 뚜렷하거든요. 그럴 때는 적어주셔도 되고 이 첫째, 둘째, 셋째를 적어주셔도 되고 안 적어주셔도 돼요. 뚜렷하게 네 가지 요소가 차이가 날 때는. 적어주실 때는 적는 게 편하실 때도 있고 이제 성향에 따라 적는 게 편하실 때도 있고 또한 분량이 내가 1200자를 써야 되는데 1200자의 분량이 좀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써주시고요. 나 지금 이렇게 서술하는데 종이가 그 글이 1200자를 넘어설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량을 확보하셔야 되죠. 일단 번호 빼고 답안지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도요, 선생님, 여기에서도 제가 지금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 적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가 지금 답안지에서 첫째, 둘째, 셋째를 안 적었어요. 한마디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본론 1 같은 경우는 제가 접속사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이유는요. 얘들의 차원도 나눠졌던 거예요. 얘들도 하나는 구성주의,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하나는 생태적 관점이라고 완전히 차원이 나눠지는 거였던 거예요. 이럴 때는 첫째, 둘째, 셋째를 빼셔도 이름 자체에서 그 문두 자체에서 이미 뭐 다른 차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럴 때도 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향을 아시겠죠, 선생님? 불필요한 용어는 안 써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우리가 쓰는 이유는 명확하게 구분해주기 위해서인데 그걸 안 써도 이미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저는 그걸 접속사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론의 내용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본론 1에 해당하는 내용. 자, 여기 해당하는 내용이 전문직관을 이제 설명하는 거였죠. 전문직관은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일로 보고 교사를 가르치는 일에 전문가로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해당하는 거, 두 번째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게 유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점 중 첫 번째 관점, 기억에 해당하는 게 구성주의 관점은 뺐죠. 첫째 이런 말 없었죠. 그래서 그냥 바로 유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점 중 구성주의 관점은 교사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돕는 다양한 전략이나 도구의 사용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건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인데요. 마찬가지로 둘째 없습니다.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은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는 반성적 성찰과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존재로서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하는 디귿에 해당하는 세 번째는 생태적 관점은 생태 교육이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 행복한 아이를 위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를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에서는 전혀 접속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본론 2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론 2에서는요. 아마 요 요소들이 같은 차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를 써줬거든요. 자, 1에 해당하는 거. 유아교사직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억, 첫째라고 돼 있죠? 첫째,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교사를 양성해야 된다. 니은 둘째라고 했습니다. 제가 교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대우를 보장해야 된다. 디귿에 해당하는 건 셋째라고 했습니다. 셋째,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유아교육 정책에 충실히 담아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 접속사 없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 기억. 첫째, 장기간의 사전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유아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건 둘째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교사가 획득한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익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요소요. 전문성 증진 방법에는 자, 기억 니은을 첫째, 둘째로 바꿨습니다. 첫째, 교사 스스로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재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반성적 사고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둘째에 해당하는 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사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해주는 멘토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접속사 없이 바로 들어갔고요. 세 번째 요소, 접속사 없이 바로 들어갔고요. 가를 주장한 프롬러그는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 제가 여기에 이제 요 3번에 해당하는 거였죠. 3번에 해당하는 거 접속사 없이 바로 들어가서 가를 주장한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1, 2, 3, 4는 제가 요 글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붙여줬습니다. 분량에 변화가 없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째 연계하기, 그 다음에 즉 가르친 내용을 강조하도록 시사한다. 둘째, 대안찾기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연계하기, 대안하기, 반성적 사고하기, 그리고 유아와 가족, 지역사회에 참여라는 4가지 파트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안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가를 주장한 프롬로그는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 연계하기, 즉 가르칠 내용을 강조하도록 시사한다. 대안찾기, 즉 가르치는 교육 방법을 강조하도록 시사한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쓴 형식처럼 첫째, 연계하기, 즉 가르칠 교육 내용을 강조하도록 시사한다. 둘째, 대안찾기, 즉 가르치는 교육 방법을 강조하도록 시사한다. 둘 다 모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적으시면 되고요. 자, 챕터 6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조금 빠르게 번호 체계와 그 다음에 접속사가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만 중점적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재로는 챕터 6에 해당하는 교육 신념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교육 신념 문제에서 20페이지인데요. 번호 체계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본론 1 해당했고요. 본론 2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론적 배경 1, 2, 3을 적으라 그랬습니다. 3가지 이론적 배경을 적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는 신념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그 다음에 몇 가지입니까? 3가지를 적으라고 되어 있나 보네요. 그 다음에 교사의 신념은 자서전 쓰기를 통해 분석될 수 있는데 자서전 쓰기의 과정이 들어갔고요. 그 자서전 쓰기를 통해 뭐 교육적 효과가 자서전 쓰기의 가치가 두 번째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기억, 니은, 디귿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4의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게 2가지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사 첫째, 둘째, 셋째를 기역과 니은에 쓸 때도 차원이 다르면 저는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1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요소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번호만 지우고 남겨두시면 됐었고요. 여기에서는 이론적 배경이 첫 번째는 성숙주의, 두 번째는 행동주의, 세 번째는 상호작용주의로 차원, 이론이 각각 다른 이론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는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론적 배경에는 성숙주의가 있다, 행동주의가 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주의가 있다 하면서 설명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서는요, 신념에 영향을 주는 요소 세 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분명하게 분류를 해주고 싶어서 첫째, 둘째, 셋째를 적어줘서 1, 2, 3을 첫째, 둘째, 셋째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자서전 쓰기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고 자서전 쓰기의 과정이 나왔는데 얘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라고 명시는 해줬지만 이것도 워낙 이제 답이 뚜렷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를 빼주시고 그냥 접속사 없이 서술하셔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는요. 가치 두 가지는 이렇게 영향을 두 가지 써라, 가치를 두 가지 써라, 필요성을 두 가지 써라는 같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서전 쓰기를 통해 첫째 교사는 어떻게 된다, 둘째 교사는 어떤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7로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챕터 7이요. 유아교사직의 특성 및 유아교사의 자질이네요. 번호 체계가 일단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24예요. 자, 본론 1이 유아교사직의 특성인데 그게 1, 2, 3 세 가지 쓰고요. 본론 2가 개인적 자질, 전문적 자질 두 가지로 나눠졌네요. 자, 개인적 자질, 전문적 자질, 그 다음에 세 가지씩 쓰라고 한 것 같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만 봐도 특성 세 가지였기 때문에 차원이 같아서 첫째, 둘째, 셋째 써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본론 1에서 여기를 첫째, 둘째, 셋째로 써줬고요. 여기는 개인적 자질, 본론 2 같은 경우는 개인적 자질, 전문적 자질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접속사를 쓰지 않고 개인적 자질 세 가지 쓰라 그럴 때 기역, 니은, 디귿에서 첫째, 둘째, 셋째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자질에서 세 가지 요소 쓸 때 첫째, 둘째, 셋째를 여기서 썼습니다. 본론 3이요. 본론 3에 해당하는 어떤 교원 핵심 역량의 영역, 어떤 영역들을 적으라라는 문제인데요. 본론 3에 해당하면서 요게 제가 6가지 역량을 지금 적으라라고 되어 있네요. 요 문제는요, 선생님, 제가 이제 제 답안을 뭐 썼는지, 첫째, 둘째, 셋째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하위 요소 6개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이 이제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제 답안에는 써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라고 써졌기는 하지만, 만약 분량이 모자라셨다라면, 여기서는 또 안 써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핵심 역량의 영역으로 라고 하면서 6가지 영역은 이미 교육부에서 정해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영역의 명칭이 워낙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첫째, 둘째 써주지 않으셔도 그 사람이 상대 채점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번호책이 없는 답안. 유아교사직의 특성은 하면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썼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사의 개인적 자질로는 첫째, 둘째, 셋째, 전문적 자질로는 첫째, 둘째, 셋째라고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가에 제시된 유치원 교원 핵심 역량의 영역 중 첫째, 교직 인성 및 전문성 개발은 교직에 대한 열정가 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에 제시된 유치원 교원 핵심 역량의 영역 중 교직 인성 및 전문성 개발은 뭐다 이렇게 쓰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챕터 8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번호 체계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 그렇게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접속사가 필요 없냐. 그거의 차이죠. 그런데 글을 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만들어지실 겁니다. 챕터 8에 유아교사의 자질 및 자아개념 및 정서에 관한 거는요. 번호 체계 답변부터 먼저 보시면요. 28페이지에 자료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론 1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교사 효능감을 설명하라 되어 있고요. 애슈톤이 주장한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의 특징인데 요게 3가지입니다. 그렇다 하면 여기와 여기는 문두에 이미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접속사 안 써줬고요. 어떤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의 어떤 특징은 차원이 같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기억, 니은, 디귿은 첫째, 둘째, 셋째로 제가 변경해 줬습니다. 본론 2는요. 대난과 마이클의 모형을 설명하라는 거였는데 요게 이제 한 가지 요소에서 1번이 되었고요. 두 번째, 이러한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5가지죠, 선생님. 5가지를 제가 쓰라 그랬는데요. 요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여기에 써주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1, 2가 다른 차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속사가 필요 없습니다. 본론 3이요. 본론 3은 제가 정서 이해와 정서적 거리감을 설명하라 그랬고 하그리부스의 관점을 근거로 정서적 거리감의 유형을 설명하라고 했네요. 그럼 본론 3에 해당하는 내용은 2가지가 들어가면서 정서 이해, 그 다음에 정서적 거리감 들어갔고요. 두 번째 하그리부스 관점은요. 여기서 이제 정서적 거리감의 유형 3가지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는 정서 이해, 여기서는 정서 이해, 정서적 거리가 너무나 뚜렷하게 다른 2가지 개념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도 첫째, 둘째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서 이해는 어떻다, 정서적 거리감은 어떻다 이렇게 서술을 했고요. 여기에서도 이 1번과 2번도 다른 차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접속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그리부스의 어떤 관점에 근거한 정서적 거리감의 유형 3가지를 쓰라 그럴 때는 첫째, 둘째, 셋째를 써주시는 게 좋죠. 여기에서도 써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번호 체계를 뺀 출시의 응시자 유의사항에 맞춘 답변을 26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이 요소에 대해서 저는요 그냥 빼고 이를 근거로 교사 효능감을 설명하면 하고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애슈톤에 의하면 두 번째 요소를 바로 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애슈톤에 의하면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첫째보다 둘째보다 셋째보다 이렇게 서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론 2에 와서도 접속사 전혀 상관없이 전혀 쓰지 않고 대난과 마이클은 이렇게 이론을 제시했다 하면서 바로 2번으로 들어갔어요. 문장은 끝나셔야 됩니다. 선생님 문장을 연결하시면 안 돼요. 1과 2가 다른 요소잖아요. 그런데 뭐뭐 하는데 뭐뭐 한다라고 2번을 들어가시면 안 되고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문장이 그냥 끝나고 새로운 문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서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바로 들어가면서 저는 첫째 뭐가 있다, 둘째 뭐가 있다, 셋째 뭐가 있다 이렇게 서술을 했고요. 선생님 단락은 얘가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이고 제가 단락 구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론 1, 본론 2, 본론 3을 각각 하나씩의 독립된 단락으로 쓰시는 거고요. 얘와 얘는 단락을 나누시면 안 돼요. 단락을 나누시는 게 아니라 문장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침표가 끝났으면 여기서 바로 교사는 하고 밑에 문장이 아니라 바로 옆에 추가로 그냥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단락을 나누지 않고 이런 요소들을 모두 다 단락을 나누시는데요. 그건 논리적 체계에 맞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편하신 거지 채점자나 출제자가 선생님들께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본론 3으로 넘어오시면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저는 그냥 정서 이해, 정서적 거리감을 계속 설명했어요. 정서의 하위 요소인 정서 이해는 다른 사람의 경험의 장으로 들어가서 갖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는 상호 주관적인 과정이다라고 정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침표 찍고 나서 접속사 없이
정서적 거리감은 타인과 형성하는 정서적 친밀감을 말한다라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요소도 마침표 찍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하그리브스의 관점에 근거한 정서적 거리감의 유형에는 여기선 첫째, 둘째, 셋째 해줬고요. 첫째보다, 둘째보다, 셋째보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자, 챕터 9로 가시겠습니다. 챕터 9가 유아교사의 자질이면서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교재로는 32페이지인데요. 본론 체계가 어떻게 됐냐면 본론 1에 해당하는 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지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그 다음에 전공 지식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갔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 하위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에 들어가는 게 두 가지 하위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하위 요소는 세 가지가 정확했어요. 교양 지식, 교직 지식, 전공 지식 세 가지였어요. 이 세 가지가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를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밑에 있는 전공 지식의 어떤 유형에서는 조금 파트가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 가지 요소를 쓰는 거였는데 첫째, 둘째, 셋째를 써줬습니다. 본론이요. 그 다음에 실천적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넬리와 크랜디닌의 관점을 적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실천적 지식을 설명하면서 접속사 없이 코넬리와 크랜디닌이 설명한 것도 실천적 지식이었기 때문에 접속사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도 접속사 없이 제가 그냥 써줬고요. 바로 연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문제가 끝났네요. 한번 번호 책에 없는 답안지 3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사 없었죠? 가에 소개된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은 교양 지식과 교직 지식, 전공 지식이다. 저는 첫째, 둘째, 셋째 안 해줬어요. 교양 영역을 통해 유아교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교양 지식을 형성한다. 교직 영역을 통해 그 다음에 교직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전공 영역을 통해 전공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바꿔줬고요. 접속사 없이. 그 다음에 파트 2에 해당하는 거 A, 즉 전공 지식에는 자,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유아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 하면서 첫째를 설명해 줬고요. 둘째 뭐다, 셋째 뭐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는 여기는 교양, 교직, 전공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뚜렷하게 분리가 됐고 여기에는 좀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명확하지 않을 때는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써줬습니다. 그리고 자, 본론 2에 해당하는 내용은 실천적 지식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번호만 빼고 교사의 이해체계와 관련된 지식은 실천적 지식, 즉 교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제 상황에 맞도록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바탕으로 종합하여 재구성한 지식이다. 코넬리와 크랜디니는 실천적 지식을 개인적 실천적 지식이라고 하였다. 코넬리와 크랜디니는 한 부분이 2번에 해당하는 거였죠. 근데 저는 1번과 2번에 접속사 없이 그냥 문장만 딱 점 찍고 마침표 찍고 9번에서 바로 연결해서 1번과 2번을 연결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과 2에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었거든요. 한 개념이 이 두 번째 개념이 이 첫 번째 개념에 추가해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럴 때는 문장은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접속사가 굳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보강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